안녕하십니까. AI 이창근이 묻다입니다. 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이창근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진짜 이창근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보도록 하죠. 이름 이창근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마치 거울을 보는 느낌이라서요. 볼수록 기분이 오묘합니다. 진짜 이창근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 수료. 박사학위는 맞는데요. 수료가 아니라 취득입니다. AI 이창근이 똑똑해야 되는데 조금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딥러닝이 아직 좀 부족한가 보네요.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럼 무엇을 공부했죠? 네, 저는 경제학 박사고 지역경제와 도시경제 전공인데요. 지역경제 성장, 지역경제 격차, 그리고 지역정책을 다루었습니다. 그럼 이창근 경제학 박사한테 묻겠습니다. 최근 지역 경제에 떠오르는 화두로 어떤 게 있나요? AI 이창근이 이런 걸 질문하면 안 되는데 다 알고 질문하셔야 되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역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도 굉장히 수년 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벌써 10여 년 전부터 지방 소멸을 굉장히 걱정해서 모든 지역의 포커스가 지방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그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체 지방의 약 3분의 2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 경북이나 전남이나 전북이나 경남이나 어느 지역을 가면은 도시 인구가, 도시라는 기준이 5만 명이 기준인데 5만 명이 깨지는 도시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이 과연 그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게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축소 도시는 지방 소멸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충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 소멸은 어떻게 보면은 위기고요. 축소 도시는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시가 막 성장할 때는 집도 부족하고 교통도 부족하고 그리고 문화공간, 여가공간, 체육시설 모든 게 부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가 성장할 때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저 같은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우리 지역을 잘 살기 위해서 서로 경쟁도 하죠. 그리고 시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장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보다 자기 지역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그러한 공약들을 내놓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인프라가 지역이 계속 성장하면은 그 인프라가 계속 성장하듯이 확충돼야 되는데 인프라가 성장함과 동시에 지역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의 단계가 접어들면은 그러한 인프라가 이제는 과잉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짐덩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빈집이 생기는 것처럼 공공시설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러한 시설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멀쩡한 건물들도 폐허가 돼버리고 어떤 잘못된 그런 붕괴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소도시라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학자들이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지방의 성장,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의 성장에 맞게끔 인프라가 육성이 돼야 되는데 과잉된 인프라가 성장 시기에 지방 소멸에 맞추어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줄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소도시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화두고요. 이제 축소도시가 나온 지 사실 몇 년 되지 않아요. 사실 정부가 앞다투어서 이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소도시라는 것을 보다 세밀히 점검하고 그 얘기는 전체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해서 한번 인프라의 과잉된 게 없는지 또 모자라는 지역에는 모자라는 게 없는지 한번 좀 점검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지방 소멸, 축소도시 관점으로 본 하남시의 현주소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남시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지방 소멸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추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 인구 추이예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제 어느 순간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프가 우리 종 모양처럼 역U자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점에서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제학자들은 예측할 때 대한민국 인구가 2100년 정도 될 때 2000만이 될 것이다. 아니 3000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2100년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3년이죠. 8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 시기 되면은 불행하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어나고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미래 세대들은 2100년이면은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는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남은 아까 불행 중 다행이다, 행복하다고 했는 것이 보십시오. 하남시의 인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여기서 멈출까요? 아마 교산 신도시가 들었으면 여기서 더 상승 곡선을 그리겠죠. 그래서 하남시는 지방 소멸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지방 소멸과 거리가 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이 축소도시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하남이 당면한 과제는 지역 내 격차를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AI 창건 아시죠? 미사 신도시 아시죠? 교산 신도시 이제 들었을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가밀 신도시 규모는 아니지만 가밀 지구라고 신규 주택 지구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라고 성남, 송파, 하남이 한꺼번에 뭉쳐진 신도시가 들어섰어요. 이러한 신도시들은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신도시도 신도시 내부에서 우리 주민들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여가 공간이 부족하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맞습니다. 부족해요. 그 단적이 민간 사설은 빼고 공공체육 인프라를 보시면은 전체 하남시의 공공체육시설 수는 132개입니다. 현재 2020년 기준인데 가장 최신 자료가 20년 기준이라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하지만 축구장은 3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지금 테니스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죠. 하지만 5개에 불과해요. 체육관도 5개. 더 중요한 것이 동네 체육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쓸새꾼이라 그러죠. 쓸새꾼이라는 게 뭐냐면 슬리퍼만 신고도 집 앞에 나가서 산책도 즐기고 조그마한 운동기구에서 운동도 즐기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한 체육시설을 얘기하는데요. 동네 체육시설이 115개에 불과해요.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 양평을 한번 볼까요? 양평은요, 전체 공공체육시설 수는 81개예요. 하지만 축구장이 무려 15개예요. 테니스장이 무려 11개예요. 체육관도 무려 13개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도시 주민들이, 신규 주택지구 주민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고, 그 이면에 우리 원도심의 주민들도 아마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남이 당면한 과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사이에 더 큰 문제는 지방 소멸과 축소도시와는 거리가 멀지만 하남의 또 다른 과제는 격차입니다. 격차. 지역 내 격차. 이러한 체육시설이나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하남 전체가 가진 당면한 문제지만 신도시는 새로이 부족하지만 인프라가 들어서고 새로운 집도 들어서고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죠. 하지만 원도심은 주소가 이렇습니다. 이게 원도심의 주소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노후됐죠. 이게 바로 주택 노후도라 그러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하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과제라서 지역 경제 차원에서는 우리 하남은 지방 소멸과 축소도시는 거리가 멀지만 빠르게 공공 체육 인프라를 늘리고 문화여가 시설도 늘리고 그래서 집 앞에서 슬리퍼만 신고 나가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쓸새꾼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원도심의 노후된 이러한 도심 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게 하남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남의 도시 비전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정의한다면요? 한마디로 하남의 청사진 미래입니다. 저는 미래로 규정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남에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하남은 인구가 몰려드는 도시입니다. 강남에서 이사 오고 계시죠. 하지만 하남이 말로만 강남 위에 하남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공공체육 인프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남에는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115개 있다 그랬죠. 우리 서초구와 강남구를 비교해 볼게요. 서초구는 인구가 하남보다 약 7만여 명 많습니다. 강남은 하남보다 지금 기준으로는 약 17만여 명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와 강남구의 동네 체육시설은 하남과 비교가 안 됩니다. 서초구는 약 170여 개, 강남구는 200여 개가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세권을 형상화시키는 거고 설세권을 우리 강남 주민들이 즐기는 겁니다. 강남이 교육 때문에 간다고 하죠. 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남을 강남만큼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설세권,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남이 가져가야 될 당면한 과제고 제가 바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과연 하남이 제2의 강남으로 불리어질지 AI 이창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이 원장님과는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